충격적인 뉴스에 부대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부대 내 TV 화면에서 흘러나오자 모여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미군 부대 안 여기저기서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한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두고 동요하는 분위기였어요. 처음 한국에 배치될 때만 해도 모두가 언젠가는 미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까워지자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어요.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순간 그 중심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한국에 남기를 원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코너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2년 전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배치됐어요. 사실 처음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미국 뉴스에서는 늘 북한과의 긴장 상태를 강조했어요. 한반도 전쟁 위기와 북한 도발로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다는 뉴스를 보고 겁이 났어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국 간다고? 거기 지금 안전한 거 맞아? 거기 북한 바로 옆이잖아. 미군 철수하면 너 거기 혼자 남는 거 아니야? 한국 가면 인터넷도 느리고 영어도 안 통하고 불편할 거야. 거긴 미국처럼 자유롭지도 않다던데 괜찮겠어?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한국 역사나 문화를 배운 적이 없었고 제가 아는 한국에 대한 정보는 뉴스에서 보거나 가끔 들은 K-팝 정도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정작 현실적인 한국의 생활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거기 가면 정말 불편할까? 정말 미국과 비교하면 덜 발전된 나라일까? 그렇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부대 배치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부터 저의 모든 선입견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공항이 너무 깨끗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영어도 너무 잘하고 시스템도 빠르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 때 불친절한 직원들이 많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줄도 빠르게 줄어들었고 입국 심사관도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돌려주더군요. 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어? 짐을 찾고 부대까지 가려면 공항철도를 타야 했어요. 처음엔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한국에서 오래 지낸 선임이 이렇게 말했어요. 리사, 지하철 타봐. 내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를걸?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조용했어요. 전철이 도착했는데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서 안내방송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더군요. 이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미국 지하철과 비교하면 정말 천국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지저분하고 소음이 심하고 위험한데 한국은 완전 달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였어. 부대 근처 숙소에 도착해서 씻고 나니 배가 고팠어요. 밖에 나가 보니 길거리에 편의점이 엄청 많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깔끔한 매장에 다양한 음식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삼각김밥, 즉석라면, 치킨, 따뜻한 차까지. 미국 편의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걸 팔았나? 심지어 라면을 사고 나서 직원에게 뜨거운 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점원이 친절하게 직접 컵라면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물 부어드릴까요? 아니, 이 정도 서비스까지 해준다고. 이때부터였어요. 어쩌면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일지도 몰라.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부대에서 카투사들과 함께 훈련을 할 때였어요. 그의 이름은 김민석.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미군 부대에 배치된 지 며칠 후 저는 카투사와 함께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카투사는 한국군 소속이지만 미군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병사들이었죠. 훈련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미국식 군사훈련에 익숙했지만 한국군과 협력하는 훈련은 처음이라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카투사라고? 그 사람은 김민석. 차분한 눈빛,
군복이지만 단정한 스타일,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리사 대위님, 훈련 전에 장비 점검 도와드릴까요? 네. 영어 진짜 잘하시네요. 솔직히 놀랐어요. 미국에서 봤던 한국인들은 보통 억양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민석은 마치 원어민처럼 유창했어요. 훈련이 시작되고 저는 점점 한국군의 방식에 익숙해져 갔어요. 한국군은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한국 사회 전체와 연결되는 특징이구나. 부대 배치 첫 주, 나는 여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훈련 일정은 빡빡했고 한국군과 협력하는 것도 처음이라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외 훈련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친 산악 지형에서 야간 행군이 예정되어 있었고 나는 장비 점검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통신 장비의 배터리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아 훈련 도중 작동이 멈춰버린 거예요. 젠장 이런 실수를 하다니. 당황해서 장비를 점검하는데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국군 병사가 한마디 했어요. 리사 대위님, 배터리 방향이 반대로 끼워져 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나를 돕겠다는 듯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온 그는 카투사 소속의 김민석 병장이었어요. 아, 고마워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창피하네요. 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장비, 저희도 처음 사용할 때 많이 헷갈렸어요. 저도 몇 번이나 배터리를 반대로 끼운 적 있어요. 그는 능숙하게 장비를 점검한 뒤 배터리를 올바르게 장착하는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그 덕분에 나는 다시 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부대에서 민석을 자주 마주쳤어요. 훈련 중 장비 점검을 할 때마다 그가 슬쩍 다가와 도움을 주곤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동료였지만 어느새 나는 그의 배려심과 신중한 태도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훈련이 끝나고 부대 밖에서 민석과 동료 몇 명이랑 서울 시내로 나갔어요. 지하철을 탔을 때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버스를 타려면 현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하철은 지저분하고 연착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었고 열차 내부에서는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터졌어요. 무엇보다 승객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새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버스도 현금으로 내야 할 때가 많은데 한국은 진짜 편리하네요. 리사 대위님, 아직 놀라긴 일러요. 택시를 탔을 때도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택시를 잡으려면 길에서 손을 흔들어야 했고 요금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앱으로 몇 초 만에 택시를 부를 수 있었고 가격이 정찰제로 운영돼 바가지 요금 걱정도 없었어요. 미국보다 훨씬 더 편리한데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또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최소 203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고 반찬 하나를 추가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주문한 음식이 10분 만에 나왔고 기본 반찬은 무료였으며 추가 반찬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됐어요. 계산할 때도 웨이터를 기다릴 필요 없이 테이블에서 바로 카드 결제가 가능했어요. 미국에서는 웨이터 불러서 팁도 줘야 하는데 한국은 그냥 셀프 계산이 되네. 한국에서는 팁 문화 없어요. 서비스는 당연한 거니까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편리한 수준이 아니라 빠르고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한국의 생활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날 이후 민석과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국의 매력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란 점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 남자의 연애 스타일. 미국에서는 연애가 굉장히 자유롭고 가볍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민석은 달랐어요. 리사, 늦었는데 숙소까지 바래다 줄게. 여기 날씨 추운데 손 시릴까봐 핫팩 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미리 알아뒀어. 오늘 그거 먹으러 갈래? 미국에서는 연애할 때 남녀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서로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이게 정말 따뜻한 관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한국이 그냥 주둔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편하고 정이 가는 생활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한미 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닥쳐오고 말았어요. 며칠 후
부대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모두들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방금 뉴스 봤어? 주한미군 철수하는 건가? 미국 돌아가야 하는 거야? 이제 한국이랑 완전히 멀어지는 거 아니야?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항상 가능성으로만 거론되던 이야기였어요. 뉴스를 확인하니 온갖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미군 철수 결정, 한미 관계의 큰 변화 예고, 한국 내 혼란 가중, 미군 없이도 안보 가능할까?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 떠나야 하는 건가? 리사, 괜찮아? 민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모르겠어. 난 이제 한국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떠나야 하는 게 맞는 걸까?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난 솔직히 우리나라가 미군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하지만 내가 떠나는 건 좀 아쉽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곳에서 나는 단순한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따뜻한 사람들,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민석.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주한미군 철수 발표 이후 부대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어요. 동료들은 하나둘씩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일부는 이제 가족들을 볼 수 있겠다며 기뻐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보낸 2년 동안 이곳은 더 이상 주둔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정말 이대로 떠나야 하는 걸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게만 느껴졌던 철수 이슈가 이제는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주한미군 철수를 다뤘어요. 거리에 나가보니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미군이 떠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 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 이제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때다. 미군 없는 한국을 만들자.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없이 한국이 자립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미군이 떠나면 한반도가 위험해질 거라고 걱정했어요. 미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한국이 위험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열고 있었으며 식당에서는 언제나처럼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미군이 없어도 충분히 강하다. 그러나 문제는 저 자신이었어요.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더더욱 고민에 빠졌어요. 리사, 넌 어떻게 할 거야? 부대 안에서조차 의견이 갈렸어요. 우리 이제 돌아가야지. 여긴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래도 한국 좋았는데 좀 아쉽네. 그리고 민석도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어요. 리사, 넌 어떻게 할 거야? 난 모르겠어.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잖아. 민석은 한숨을 쉬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떠나고 싶지 않다면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한국에 남을 방법은 없을까? 그날 밤 나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주한미군 신분이 사라지면 더 이상 군인으로 한국에 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미군 철수 발표 이후 나는 한국에 남을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한국 생활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어요. 민석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동료였어요. 훈련장에서 서로 돕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가끔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민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모든 게 바뀌면서 나는 민석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단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나는 민석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남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리사, 이제 미국 돌아올 준비하고 있지? 나는 한동안 망설였어요. 그러나 결국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나 한국에 남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리사,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직장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부모님은 당황했어요. 너는 미국 시민이야. 거긴 내 나라가 아니야. 아빠, 하지만 저는 한국이 좋아요. 그리고 나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순간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나를 강하게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내가 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찾았어요. 민석은 조용히 나를 응원해 주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나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나는 부모님과의 통화 이후 더 확신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는 한국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민석과 함께 있고 싶었고 한국에서 나의 새로운 길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미군 신분이 사라지면 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체류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나는 군 경력을 살려 한미관계 관련 직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취업 박람회, 국제기관, 외국인 채용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던 중 한미협력연구소에서 국제 업무 담당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내 경력과 딱 맞았고 나는 주저없이 지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결국 내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며칠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었어요. 와이파이가 이렇게 빠르다고?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네. 밤늦게 걸어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니 믿기지 않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을 직접 만나면서 부모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석은 부모님을 공항에서 직접 마중 나왔고 최대한 영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부모님과 저녁을 먹을 때도 먼저 어머니의 접시를 챙기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어머니는 나중에 나에게 살짝 속삭였어요. 이 친구 참 예의 바르네.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나는 마침내 연구소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마지막 날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는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렇게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이제 나의 집이 되었어요. 나는 가끔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문득 처음 한국에 왔던 날이 떠오르곤 해요. 그때의 나는 한국이 낯설었어요. 익숙한 영어가 거의 들리지 않는 거리,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사람들의 빠른 걸음과 내가 알지 못하는 규칙들.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도 있었죠. 과연 내가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몇 년 머물다 떠날 곳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무엇보다도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도와주는 사람들.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요. 함께 웃고 때로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은 점점 내게 진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저 일 때문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가 꿈을 꾸고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어요. 나는 확신해요. 내가 경험한 코리안 드림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은 그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은 외국인조차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곳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꿈을 이루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한국에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한국을 사랑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매력에 빠져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찾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넜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력, 그리고 누구나 빠져드는 역동적인 문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전 세계인이 꿈꾸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우리 선배 세대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 떠나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었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이 영상을 보며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